R에서의 탐색적 분석을 위해서, EDA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작은 영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우리 이제 플롯, 특히 스캐터 플롯을 많이 사용을 해서 시각적으로 빠르게 패턴을 찾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 중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이제 팁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바이너리 변수를 활용한 플롯을 작성을 하는 거죠. 바이너리 변수는 yes와 no 또는 a와 b 이런 식의 이제 그 전형적인 카테고리 형태의 변수입니다. 뭐 카테고리 형태의 변수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분석을 하거나 뭐 가설을 검증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탐색적 분석은 그 목적 자체가 전반적인 패턴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이라는 어떤 강박관념에 얽매여 있기보다는 좀 더 창의적으로 쉬운 도구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특징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냥 대략적인 특징을 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롯을 활용을 해서 전반적 패턴을 확인하는 그런 용도의 이제 샘플을 하나 같이 볼 겁니다. 자, 데이터는 이제 empty class를 쓸 건데요. empty class는 몇 개의 이제 변수들을 가지고 있죠. 연비하고 그 다음에 뭐 weight, horsepower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VS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VS라는 항목은 V 엔진이냐 아니면 스트레이트 엔진이냐 하는 엔진 종류에 대한 구분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에서는 VS가 0, 1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0이면 V 시스템, 그 다음에 1이면 스트레이트입니다. 자, 일단 원본 데이터는 건드리지 않고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복사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컬럼을 하나 우리가 이제 연습용으로 생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VS가 0이면 이제 V 엔진이죠. 그러면 V로 카테고리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니면 스트레이트로 1이면 스트레이트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제 컬럼이 바뀌겠죠. 자, 이 상태가 되면 테이블로 한번 살펴보죠. 스트레이트 14개, V가 18개입니다. 이제 컬럼 자체가 구별이 이제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V로 구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경우들이 많죠. yes와 no 또는 파란색, 노란색 이런 식의 이제 그 카테고리 형태로 컬럼의 밸류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형태의 데이터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두 가지 간단한 선택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원래 이렇게 생겨 있다고 치면 첫째, 플롯을 그려보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왜? 스캐터 플롯 형태로 두 컬럼을 비교를 하고 싶었는데, 두 컬럼의 관계를 보고 싶었는데, VSC라고 우리가 카테고리 형태로 집어넣은 변수는 이 변수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산점도 그릴 수가 없죠, 스캐터 플롯을.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가지 대안은 박스 플롯을 쓰는 거죠. 이런 형태로. 스트레이트냐, V냐. 그래서 V는 연비가 낮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이트는 연비가 높고, 이걸로도 충분히 관계를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점들이 아니라 전체 특징들을 미디안 중심으로 해서 퀀타일을 가지고선 보여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로 흡족하지 않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데이터를 먼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면 VO와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타겟을 V라고 놓고 본다면 V를 1로,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를 0로 하는 추가 파생 변수를 생성을 해봅니다. 이번 이제 vs num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기본 플롯을 그려보는 거죠. 어쨌건 숫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플롯을 그려도 관계는 보입니다. 이걸로 충분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 0과 1이라는 두 가지 값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조금 더 정리하는 작업, 여기가 이제 핵심이 될 겁니다. 을 진행을 해봅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일단 포인트 캐릭터를 그 색깔이 들어가는 캐릭터로
바꿨죠. 채워지는 캐릭터로 바꿨고 19번. 그 다음에 CEX 좀 더 키워줬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보기 좋게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터 함수를 이용을 해서 0과 1 두 개의 값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 형태의 데이터를 여기 이제 그 무작위로 약간씩 틀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이 겹치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지터 함수는 매우 유용합니다. 스캐터 플롯에서. 자, MPG 같은 경우는 뭐 연속형의 숫자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 VSNum은 0하고 1, V냐 아니냐였기 때문에 지터 함수를 활용을 했습니다. 매우 유용하죠. 지터 함수. 그리고 이 카테고리를 구별해서 시각적으로 바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컬러 옵션을 바꿔줬습니다. 컬러를 RGB 함수를 이용을 해서 VSNum 여기가 이제 0 아니면 1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일 1 값이면 레드에 1이 들어가니까 빨간색이 되도록 그리고 파란색은 반대로 1 마이너스 해서 반대로 넣어줍니다. 만일 겹치는 점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대비해서 트랜스페런트하게 0.6 정도로 트랜스페런시를 조절해 줬어요. 그래서 이 점이 위에 찍힌다고 하더라도 구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짙은 색으로 빨간색이 표시가 됐죠. 이건 겹쳐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시각적으로 이제 이게 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숫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AB 라인 선형회기선을 추가해 줄 수가 있죠. 보조선을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0, 1 두 가지 값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 값들이 이쪽이 이제 VS니까 V라면 V로 값이 커질 때 이 선형회기선을 가지고 1이면 V라면 더 낮은 연비를 보여주는데 그 기울기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선형회기선이. 딱 두 가지 값밖에 없다고 해서 선형회기선을 쓰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할 일이 아닌 거죠. 왜? 시각적으로 우리가 패턴을 좀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선형회기선을 쓰기 시작했다면 회귀 분석 자체를 실시를 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것도 유용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코에피션트도 유의하고 그 다음에 R스퀘어도 꽤 높은 값을 가지고 모델 자체의 P값도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집니다. 관계는 명확하게 선형적인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엄밀한 의미에서의 가설 검정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패턴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마찬가지로 상관계수를 활용하는 것도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바이너리 형태의 변수, yes와 no 또는 어떤 카테고리, A라는 카테고리 또는 C라는 카테고리 이런 이제 두 가지 값의 종류만 존재하는 데이터 항목을 플롯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EDA 측면에서 빠르게 전체 패턴을 찾기 위해서 활용할 거냐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얼마나 창의적으로 주어진 도구들을 탐색적인 목적에 맞춰서 활용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